안녕하세요. 삼성증권 리서치센터에서 매크로팀을 맡고 있는 허진욱입니다. 이미 보도에서 접하셨겠지만 이번 주부터 유럽 주요국과 일부 미국 주들에서 경제활동 재개가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글로벌 금융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은 이제 주요국들의 경제 그리고 금융시장이 어떤 속도로 얼마나 빠른 궤적으로 회복될지 여부로 빠르게 이동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유럽의 주요국들의 현재 모습들은 지난 3월 15일부터 유럽 주요국들과 미국의 본격적인 소위 말하는 봉쇄 정책, 코로나를 잡기 위해서 경제활동을 인위적으로 중단시키는 정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지난주를 고비로 해서 이탈리아와 독일의 소위 말하는 확진자들의 누적 숫자가 이제 평탄화되기 시작을 하였고요. 즉 최악의 국면이 지나가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번 주말을 고비로 해서 마지막으로 주요국 중에 미국도 이제 누적 확진자 곡선이 평탄화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과 그리고 한국에 이어서 본격적인 락다운이 시작된 이후에 이제 한 달 반 정도가 지나서 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음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이 저희가 이제 당사가 추정한 주요국들의 월간 GDP가 얼마나 위축됐는지를 보여드립니다. 말씀드렸듯이 주요국들의 GDP 위축 정도는 중국이 2월 초부터 소위 말하는 셧다운에 들어가면서 굉장히 빠르게 중국 경기가 즉 1월 달의 GDP를 월간 GDP를 100으로 놓고 봤을 때 거의 35% 정도 위축이 됩니다. 그리고 중국은 한 달 만에 확진자가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3월, 4월 거의 V자형 회복을 보시는 빨간색처럼 하고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은 3월 15일부터 지금 4월 말까지 약 한 달 반 정도 셧다운이 지속이 되면서 보시는 것처럼 3월과 4월 월간 GDP가 거의 30%씩 위축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제 5월부터 완만한 보시는 녹색의 궤적처럼 회복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한 예는 한국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국은 인위적인 셧다운 없이 자발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이번 코로나 커브를 플래트닝 시키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최대 GDP가 줄어드는 폭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현저히 완만합니다. 3월 중순에서 4월 초가 한국의 경기 저점으로 예상이 되고요. 달 말부터 5월 초까지 있는 황금 연휴를 계기로 해서 한국의 지표는 빠르게 반등 국면으로 진입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줄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번에 코로나의 충격이 얼마나 셌는지를 2009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숫자들과 비교해 보시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때 성장률보다 훨씬 더 낮아졌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코로나 충격은 이전에 겪었던 어떠한 충격보다 일단은 단기간에 센 충격을 줬다라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회복 속도는 어떨 거냐를 2021년 전망치를 저희가 넣어드렸습니다. 이거는 저희 삼성증권의 전망치인데 IMF의 이번 전망 그리고 글로벌 주요 IB들의 컨센서스도 저희 전망치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올해 손실이 났던 폭의 대부분을 내년도 말까지 상당폭 완화하는 소위 말하는 V자형 회복을 여전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나타난 가장 주목할 현상은 2월 달에 소비가 완전히 위축된 이후에 3월 달 월간 데이터에서 과연 어떤 업종들의 회복 속도가 더 빨랐느냐는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식품이나 음료 그리고 약품과 같은 것들은 2월 달에 소비가 급격히 위축됐을 때도 하락폭은 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삶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내려가는 충격을 받는 정도가 적었습니다. 반대로 3월 달에 중국에서 회복 과정에서 덜 내려가기 때문에 이들의 반등폭은 전체 가운데서 보시는 평균 수준에 비해서 왼쪽에 위치하는 즉 평균에 비해서 회복 속도 또한 완만했습니다. 반대로 당연히 경제활동이 중단됐을 때 가장 크게 충격받는 것은 귀금속이나 건자재 이런 자동차 같이 럭셔리한 거나 아니면 당장 필요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은 2월 달에 더 많이 충격으로 큰 폭으로 내려갔고
회복 속도 또한 반면에 굉장히 빠르게 튀어오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4월 말, 5월 초에 있는 황금 연휴에 한국이 소비 회복하는 것도 지금 보시는 중국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우리나라의 지역별 소상공인들의 매출액을 저희가 주간으로 트래킹하고 있는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재밌는 거는 한국은 지금 전년 대비 가장 심한 대구 정도가 마이너스 20% 정도 위축이 됐고요. 경기나 서울은 마이너스 10% 이내입니다. 특히 최근에 경기도 지역이 먼저 재난구호금, 즉 각 경기도민들에게 돈이 뿌려지면서 소비가 올라온 속도가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서울도 그리고 5월 중순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돈이 뿌려지기 때문에 향후에 지금부터 2, 3주간 한국의 소비에 올라오는 속도는 굉장히 빠르게 따라서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거의 전년의 수준에 다다를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까지는 일평균 수출액이 그렇게 3월 달까지만 해도 크게 위축되진 않았었습니다. 주된 동의는 반도체였고요. 그렇지만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유럽과 미국의 즉 선진국들의 수요 충격은 3월 15일부터 4월 말까지 이제부터 집중이 됩니다. 이것은 한국과 중국의 5월과 6월 수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완만하지만 이미 회복세로 접어들었던 국내 내수와는 다르게 수출은 이제부터 5월과 6월까지 둔화 추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내수 기업들이 수출 기업에 비해서 모멘텀이 좀 더 당분간 2, 3개월 정도는 좋을 수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향후에 이제 회복 국면에서 주요국들이 얼마나 빠르게 회복되는지는 주요국들이 얼마나 경기 부양책을 적극적으로 그리고 공격적으로 썼는지에 따라서 국가별로 굉장히 차별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선진국 중에 단연 앞서는 것은 미국입니다. 미국은 아시다시피 미국 중앙은행인 페드가 올해 말까지 해서 GDP의 거의 28%에 해당하는 돈을 뿌리게 됩니다. 이거는 유럽 중앙은행의 12%와 일본 중앙은행의 5%와 비교했을 때 현저히 높은 압도적인 숫자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즉 미국과 유럽, 일본 중에는 미국이 가장 적극적으로 통화정책을 사용하고 있고요. 오히려 영국이나 호주 등과 같은 지역에서 유럽이나 일본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쓰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정부가 과연 얼마나 적극적으로 사용하는지를 보시면 가운데 보시는 것처럼 선진국들이 신흥국에 비해서 평균적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선진국 중에서도 통화정책과 마찬가지로 미국은 거의 GDP의 8에서 9%에 달하는 정부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유럽과 일본이 3%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과 비교하면 미국이 통화정책에 이어 재정정책도 아주 적극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 회복을 할 때 미국 시장이 유럽이나 일본 시장에 비해서 더 빠르게 회복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하고요. 이거는 이미 금융시장에서 가격 변수의 흐름에서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이제 신흥국 중에 중국 같은 경우는 아직 적극적인 정책을 쓰지 않고 있지만 저희는 5월 말에 양회를 계기로 해서 GDP의 약 5에서 6% 정도의 재정 지출을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환율과 관련돼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정설은 달러는 보시는 것처럼 스마일 커브, 즉 웃는 모습의 스마일 커브 형태를 나타내게 됩니다. 즉 달러는 좌측과 우측 양 끝단에서 강세를 나타내고요. 가운데에 있는 부분에서 약세를 나타냅니다. 좌우측은 그럼 어떤 상황이냐?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글로벌 경기 침체, 위기와 현재와 같은 전 세계적으로 다 같이 경기 침체나 위기를 겪을 때 달러는 안전자산으로서 강세를 나타냅니다. 반대편 끝단인 미국 혼자 좋을 때, 다른 나라들은 다 안 좋고 미국 혼자 좋을 때, 즉 2015년부터 16년 그리고 2018년부터 19년 상반기까지 때도 달러는 혼자 강세를 나타냅니다. 반면에 달러는 전 세계가 다 같이 좋을 때 회복 국면에서 약세를 나타내고요.
현재와 같이 즉 저희가 예상하는 거는 현재는 글로벌 위기 상황 즉 왼쪽에 있는 2020년 코비드 19과 같이 글로벌 위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 예상대로 하반기로 갈수록 그리고 내년으로 갈수록 V자형 회복 속도를 나타내게 되면 전 세계가 동반 회복을 하는 가운데 처진 즉 달러가 향후 하반기 그리고 연말로 갈수록 점차로 약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반기로 갈수록 주요 즉 신흥국들의 외환 위기 가능성은 이제 연말로 갈수록 점차 다시 진정될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